The Wizard of Oz. 오즈의 마법사의 내용을 보면 대공황 시기에 여러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일반 도로시 그 일행이 걷던 노란 벽돌길은 당시 근본위제 화폐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1971년을 기준으로 이전의 달러와 이후의 달러는 차이가 있다. 원래 달러를 가지고 가면 미 연준은 이 달러를 금으로 바꾸어 줘야만 했다. 프랭크 바움이 보기에 당시 심각한 대공황의 근본 문제는 금본위제에 얽매여서 시장에 충분한 화폐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했다. 즉, 미국과 세계의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적절한 화폐가 공급되어야 하는데, 당시는 현재와 다르게 연방준비위원회 (Federal Bank, Central Bank) 미국의 중앙은행과 보유한 금만큼만 화폐를 찍을 수 있었던 것이었다. 당연히 화폐 공급의 부족으로 인하여 미국 경제가 디플레이션 위기를 탈출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지나친 화폐 공급도 인플레이션을 불러오지만 화폐 공급은 인플레이션보다 더 심각한 디플레이션 문제였다. 현재 미국 달러는 금이나 어떤 것에 얽매여지 않고 그냥 미국이라는 국가의 신용에 의지하여 달러를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무제한 달러 살포가 가능하지만 이로 인한 경제적 부작용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은본위제를 주장하는 오즈의 마법사의 저자 프랭크 바움. 도로시가 회오리 바람에 의해 날려왔을 때 뜬금없이 도로시의 오두막에 깔려 죽은 Witch of Easter, Witch from East, 동쪽마녀. 이 소설의 가장 악독한 빌런이 신고 있던 구두를 도로시가 신게 된다. 왜 황금 구두가 아닌 은빛 구두였을까? 도로시가 신고 있는 은구두는 모든 의문을 해결해주는 마법의 구두였다. 즉, 은본위제가 당시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오즈의 마법사의 영화에는 에메랄드 구두를 도로시가 신고 있지만 원작에는 은구두를 신고 있었는데, 결국 도로시는 이 구두의 도움으로 고향에 돌아간다. 미국은 은을 바탕으로도 화폐를 제공한 적이 있다. The Liberty Tentroy Oz 99 Fine Silver. 즉, 작가 프랑크 바움은 한정된 금보다는 풍부한 은에 기반한 화폐를 도입하면 당시의 대공황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다. 즉, 은본위 화폐 도입을 주장했다. Silver Dollar. 은 기반 달러를 만들어 화폐를 충분히 공급하자는 프랑크의 주장이었다. 결국 이 소설의 주요 테마는 근본위로 인해 화폐 공급이 안 되고 동쪽 마녀가 상징하는 사악한 자본가 록펠러, 카네기, J.P. 모건 같은 부류들 때문에 도로시 같은 중산층과 노동자와 농부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메시지인 것이다. 오즈의 마법사의 주요 등장하는 대표적인 계층들. 관련된 책으로 존 스타인백의 The Grave and the Wrath, 분노와 포도. 소설 분노의 포도 중 허수아비는 농민의 파산을 의미한다. 양철인가는 대공황기 노동자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영화 찰스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도 대공황기의 노동자를 풍자적으로 표현한 영화죠.
첫째, 허수아비는 당시 심각한 경제공황과 금본위 제도에 의한 파산난 농부들이었다. 두 번째, 양철 인간은 안전 규정 없이 낮은 임금으로 혹사당하던 노동자이다. 셋째, 겁재기 사자는 1896년 대선 후보였던 윌리엄 제이 브라이언을 상징한다. 그는 민주당 데모크라트 대통령 후보였는데 농부들을 위한 보호제도 실시를 원했다. 그러나 농촌 중심 정책은 당연히 도시민에게 어필하지 못했다. 저자 프랭크는 이 윌리엄 브라이언의 핵심 지지자로 추정이 된다. 이 소설의 가장 최고의 악역이지만 등장하자마자 죽는 캐릭터인 동쪽의 마녀는 그 당시 록펠러와 카네기, JP 모건 등등과 같은 미국의 기업가와 야수적인 자본주의 은행가들, 중산층을 파산시킨 뱅커들을 의미한다. 도로시는 일반 미국의 중산층 시민의 대표이다. 에메랄드 도시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를 의미한다. 날아다니는 원숭이들은 아프리카 원주민을 상징한다. 겁쟁이 사자를 비유한 당시 대통령 후보 윌리엄 브라이언. 에메랄드 도시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를 의미한다. 프랑크 바움이 오주의 마법사를 저술한 이유. 아무튼 저자 프랑크 바움은 1883년 목화의 값이 급감하면서 타격받은 농민들이 쌓인 빚 때문에 고생하는데 금본위 제도에서 은본위제가 되면 화폐를 많이 공급할 수가 있어서 통화의 가치가 내려가게 되고 그러면 농민의 빚도 사라질 수 있다고 여겼다. 야수적인 자본주의의 약탈을 상징했던 금융인 J.P. 모건에 의해 당시 미국인들이 피해를 보았다고 프랑크 바움은 주장했다. 그 이유는 이들은 금본위제를 주장하였다. 약탈 자본과 귀족의 상징 록펠러는 금본위 제도는 미국 일반 시민을 가난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대공황의 극복은 은본위자 채택을 통해서 화폐를 보다 많이 공급함으로써 디플레이션이 극복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여 그걸 염두에 두고 이 소설을 적은 것이다. 즉 도로시는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만능신발, 은본주의. 저자는 당시 대공황을 은본주의를 채택해 화폐를 많이 공급해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노란 벽돌길 근본주의를 걸으며 즉 근본 위제를 짓밟으며 양철 인간을 상징하는 노동자 그리고 농부를 상징하는 허수아비와 같이 에메랄드 도시 워싱턴 DC로 향한다는 것은 당시 대공황과 혼란한 정치 상황에 대한 적절한 비유라고 볼 수 없기는 없다. 그렇다고 프랭크 바울이 말한 은본위제가 당시 대공황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적절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공산주의 혁명에 대한 저자 프라운 바울의 빌마. 속편에는 양철 일간 노동자는 최고 지도자가 된다. 그리고 허수아비를 농림부 장관에 앉힌다. 이는 누가 봐도 공산주의 사회를 묘사한 것이다. 그런데 알다시피 양철 인간은 상당히 유약하고 정이 많다. 프랑크는 스탈린식 공산주의 국가를 비판하였다. 즉, 프랭크가 생각한 공산주의 사회는 당시 소련의 스탈린이 추구한 전체주의 사회가 아닌 진정한 노동자와 농민이 국가가 되기를 바라는 염원으로 보였다. 당연히 인간 세상에서 이러한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죠. 영화 오즈의 마법사 최고의 대사는 다음의 명언이다. 도로시가 말했다. 뇌가 없는데 어떻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허수아비 왈.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 사람들도 생각 없이 말을 하지 않나? 현재 정치권을 향해 뼈때리는 이야기다. 주디 갈란트, 도로시 역시 촬영 당시 심각한 성착취와 마약을 강요당했다. 빅터 플레밍이 감독하고 주디 갈란트가 주연한 오즈의 마법사가 제일 네임드 영화이다. 특히 이 영화의 주제곡인 오버 더 레인보우는 영화 이상의 명곡이다. 컬러 영화의 서막을 알리는 작품으로 유명한데 캔자스 장면이 흑백 화면이었다가 마법의 왕국 오즈에 떨어진 후 컬러 화면으로 바뀌는 연출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 영화의 주인공인 도로시, 즉 주디 갈란트의 인권 유린이다. 지금도 엠번방이 문제이지만 1930년대에는 대공황 시기인지라 아역 배우의 인권이 처참하게 유린되던 시기였다. 주디 갈란트 역시 그녀의 어머니의 이상 욕구, 자신의 세 딸을 스타로 성공시키겠다는 꿈에 의해 딸은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디 갈란트는 영화사 MGM의 돈 버는 기회로 철저하게 착취당했다. MGM은 도로시를 연기하기에는 주디가 너무 살이 쪘다고 메스 암페타인, 즉 희극봉을 강제로 먹였고 하루 식사는 닭수프 한 그릇으로 제한했다. 거기다가 황당하게 미성년자인 주디에게 하루에 담배를 80개씩 피우도록 강요했다. 허수아비, 나무꾼, 사자 역을 맡은 배우들도 꼬마 여자애가 주연을 맡은 데 불만을 품고 주디 갈란트를 학대하거나 매몰차게 대했다고 한다. 심지어는 감독인 빅터 플레밍은 주디가 사자와 깡통인간의 몸개그를 보고 깔깔대고 웃으며 심하게 웃어대면 뺨을 심하게 때렸다고